감자면조의 개취미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최하경입니다. 저희는 먼저 주제 선정 사유, 분석 및 설계, 구현 동영상, 기술 소개, 팀원 소개 및 후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제 선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욜로, 소확행, 워라벨,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좀 더 높은 연봉을 포기하더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문항에 동의한 사람이 60%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대두로 자연스럽게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취미생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8.8%가 취미활동을 가지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향후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나의 개인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87.7%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취미생활이라는 게 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취미생활을 제공하는 동영상 사이트를 주제로 결정하고 취미를 갖다라는 개념을 단순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개취미라는 이름의 뜨개질을 로고로 사용하여 심플하고 쉬운 이름으로 사이트 이름을 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큐레이팅 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희는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강의로 공유하고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였는데요.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놀이를 넘어서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이 유튜버를 하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월평균 소득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크리에이터는 주업으로 뿐만 아니라 부업과 취미로도 여가 시간에 자신의 취미 생활을 팔아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의 규모 확대와 트렌드를 반영하여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판매하고 싶은 크리에이터와 자기만의 독특한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재능 연결 플랫폼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들 혹시 에어비앤비 아시나요? 네! 에어비앤비는 내가 쓰지 않는 방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내가 현재는 쓰지 않는 빈 방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새로운 쓰임새와 가치가 생긴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현한 개취미 사이트 역시 그런 비슷한 것인데요. 나 혼자 즐기던 취미를 다른 사람한테 강의의 형태로 공유하고 가르쳐줌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 않았음에도 또 새로운 연결과 관계가 생기는 사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분석 및 설계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석 및 설계 발표를 맡게 된 김태우입니다. 저는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요구사항 정의는 대화라는 시스템의 범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정형화, 명세화하게 됩니다. 또한 구축하는 시스템의 범위를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바탕으로
실제 구현하는 시스템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 분석, 두 번째는 화면 분석, 데이터 분석 순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업무 분석 단계에서는 유즈 케이스 정의서를 통해 세분화하게 됩니다. 그 사용자 관점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기술적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 선행 조건, 완료 조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며 시스템을 그 흐름에 따라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입니다.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는 유즈케이스 명에 따라서 필수 및 선택으로 나뉘게 되며 그 필수에서는 선순위, 후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요구사항 추적표입니다. 요구사항 추적표는 유즈케이스 정의서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며 원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 관점에서 그 시스템을 표현한 것이며 액터와 그리고 시스템 기능 그리고 타 시스템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VFC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속성과 행위를 그 클래스 간의 그 정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VOPC는 뷰와 컨트롤러 그리고 모델 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면 분석의 화면 정의서입니다. 화면 분석의 화면 정의서는 그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게 되며 일반 사용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이 되며 UI와 데이터 그리고 해당 UI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로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ERD 다이어그램입니다. ERD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를 논리적 흐름으로 작성하게 되며 그 논리 데이터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과 엔티티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그 언제성을 없애고 사슬관계를 끊는 것을 초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그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랭귀지에 비종속적으로 작성을 하게 됐으며 설계 단계에서는 랭귀지에 종속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의 유즈 케이스를 제외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VOPC, 그리고 화면 정의서, 그리고 ERD 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VOPC입니다. VOPC는 실제로 구현하는 뷰와 컨트롤러, 모델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정의서입니다. 화면 정의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구현하는 UI와 실제 UI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그리고 거기에 UI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ERD 다이어그램입니다. ERD 다이어그램은 그 DB에서 사용되는 그 테이블 간의 그 관계를 도식화하여 전체적인 물리적 데이터를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앞서 ERD 다이어그램을 참고해서 그 칼럼명, 타입, 길이 등을 이 테이블 정의서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구현 동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현 동영상 발표를 맡은 이한솔, 이태곤입니다. 비회원의 경우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은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해시태그를 최대 5개까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로그 인증 3회 실패 시 네이버 캡처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밀번호 찾기에는 이메일 인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성공한 회원의 경우 링크를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취민은
가능형 UI를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네이버와 카카오 SNS 계정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정보가 없을 경우 회원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정 연동의 경우 필수 추가 사항만 입력하게 되면 회원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회원 관리에서는 회원 자격별 정렬이 가능합니다. 회원은 크게 크리에이터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리자는 회원에 관해 정지 또는 탈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리스트는 썸네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래스 제목, 해시태그, 카테고리, 그리고 이벤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클래스 찜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가입 시 선택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추천 클래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클래스 상세 보기 페이지입니다. 상세 보기에서는 클래스 소개, 클래스 준비물, 클래스 한 줄평, 그리고 클래스 강의 및 클래스 커뮤니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의 경우 마이 페이지에서 수강 중인 클래스, 최근 본 클래스, 그리고 찜한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 슬라이드는 울 캐러셀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매는 수강권만 구매 또는 준비물이 포함된 세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최근 저장된 배송 정보를 제공받아 배송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그리고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제는 카드와 휴대폰 결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IM포트 API를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구매가 완료되면 회원은 마이 페이지에서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개강 전까지 주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개강 10일 전이 되면 준비물 배송이 시작됩니다. 관리자는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배송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배송이 시작되면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송 조회에는 스마트 택배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구매한 회원은 클래스 일정에서 개강 중 또는 수요 조사 중인 클래스 일정을 달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개강되면 클래스 강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컨텐츠에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과 크리에이터와 소통 가능한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수업 노트와 수업 과제를 통해 참조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은 배속, 이어보기,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클래스 커뮤니티는 비회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글과 댓글 작성은 수강생만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에는 서머노트 에디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클래스가 종강되면 수강생은 한 주평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평 작성은 후기 작성과 별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이벤트 이름, 기간, 카테고리, 할인율, 내용을 입력해 새로운 이벤트를 등록합니다. 진행 중인 이벤트를 제외하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이벤트 메뉴에서 전체, 진행 중 또는 종료로 정렬하여 이벤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적용된 카테고리의 클래스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말 대잔치는 자유 게시판입니다. 목록에서 자신의 글은 노란 바탕으로 보이며 제목 옆에 댓글 수가 표시됩니다. 게시글은 총 3개의 말머리, 꿀팁, 잡담, 질문으로 구분하며 게시글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게시글들은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할 때에는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작성한 댓글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당일 작성한 게시글은 이전 날짜의 글과 달리 색을 배지가 됩니다. 하루 한 장은 사진이 주가 되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은 이미지 공유 SNS인 핀터레스트 스타일처럼 보여지기 위해 메이슨이 레이아웃을 사용하였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함께 짧은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한 장씩 보여집니다. 마음에 드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주거나 촬영한 사진을 바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의 댓글 및 게치 및 커뮤니티의 글과 댓글 중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신고를 처리하거나 반려시킬 수 있습니다. 채널 챗봇을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이나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로그인 후 크리에이터 지원에 들어가 휴대폰 번호를 인증해야 합니다. 문자 전송은 청계RF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휴대폰 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크리에이터 회원으로의 전환이 완료되고 곧바로 크리에이터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 센터에서 클래스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인 커버 이미지, 클래스 카테고리, 해시태그 3개, 클래스 제목, 소개, 가격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강의 정보인 강의 영상, 강의 제목, 과제, 소개글, 소개 이미지, 수업 노트를 입력합니다. 각 클래스마다 강의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 과정은 동일합니다.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것은 상단의 프로그레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클래스 준비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클래스 준비물 정보에 있는 준비물 이미지, 이름, 소개,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록했다면 자신이 개설할 클래스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제출하면 클래스 개설 요청이 끝나게 되며 개설 요청이 완료된 클래스의 정보는 크리에이터 센터에서 연락 가능합니다. 각 클래스는 진행 상태를 갖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개설을 요청한 심사 대기 중인 클래스를 관리자가 열람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심사에서 승인받은 클래스는 수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 센터에서는 개설 심사가 끝나고 수요 조사 중인 클래스부터 구매량을 바탕으로 수강생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통계는 각 달을 기준, 연령대 및 성별로 나뉘어 파이 그래프 또는 라인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관리자는 라인 그래프로 표현되는 수익 통계를 월별 및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소개 발표를 맡게 된 김지민입니다. 먼저 사용 기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의 경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동적인 웹을 구현하기 위하여 jQuery 및 AJAX를 사용하였습니다.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여 반응형 앱을 구현하였고 글 작성 시에는 텍스트 에디터로 서머노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일정을 스케줄 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해 풀 캘린더를 사용하였으며 스위치 알러트 툴을 사용하여 모달 및 알러트 창의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워 캐러셀을 사용하여 클래스 목록 및 이벤트의 진행 목록을 출력했으며 클래스 통계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하이차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핀터레스트 스타일로 출력하기 위해 메이슨리를 사용하였으며 비디오 컨트롤러의 기능 보안 및 호환성을 고려해서 비디오 JS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입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스프링 MVC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웹서버를 구현하기 위해 아파치 토켓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RDB의 MS로는 오라클을 사용하였고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동을 위해서 마이바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비밀번호 찾기 요청을 했을 경우에 메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자바 메일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는 Node.js와 npm, 익스프레스, 플루엔트 FFmpeg 태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오픈 API입니다. 먼저 타 SNS와 연동을 위하여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및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사용하였으며 로그인 다중 실패 시 인증을 위해 네이버 캡처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 및 배송정보 입력 시에 주소를 입력받기 위해 다음 우편번호 찾기 API를 사용하였으며 스마트 택배 API를 통해 사용자에게 택배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이 크리에이터 회원으로 변경을 할 때 핸드폰 인증을 위해서 총기화 랩을 사용하였으며 아이부터 API를 통해 카드 및 휴대폰 결제를 구현하였으며 채널톡을 사용해서 챗봇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툴입니다. 툴 같은 경우에는 IDE로 기본적으로 이클립스를 사용하였으며 화면 구현 및 노드.js 구현 시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깃허브를 통해 프로젝트 형상 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쿼리 테스트 시에는 SQL 디벨로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단계에서 화면 정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오븐앱을 사용하였고 스타UML을 통해 VOBC 및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인코딩을 위해서 FFmpeg을 사용하였고 이때 암호화 설정을 위해 OpenSSL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기능이었던 클래스 강의에서 사용했던 기술 스트리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리밍이란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고 재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기존 방식과는 달리 멀티미디어 파일을 사진과 같이 잘게 쪼개 클라이언트에 전송함으로써 다운로드 시작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리밍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서버에서 재생할 비디오 파일 전체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구간에 하나여 비디오 재생을 실시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재생할 비디오 파일에 대한 URL만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면 되므로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사용자는 비디오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을 시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제어폭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다운로드 속도가 재생 속도보다 느릴 시에는 재생해야 되는 구간보다 다운로드 받은 구간이 매우 짧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해야 되는 구간까지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비디오 재생이 멈추고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단점으로는 비디오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며 사용자는 재생 도중에 비디오 파일의 화질을 경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 이 방식의 장점이 구현이 쉽다라는 장점에 집중하여 보안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구간이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개설한 클래스 강의를 미리 보기 요청한 경우에만 해당 방식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RTMP, RTSP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스트리밍 방식 중 유일하게 실시간 중계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해당 기능이 꼭 필요한 경우에 채택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HTTP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HD 화질 및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비디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식으로 비디오 파일 자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닌 비디오 파일을 한번 압축한 뒤 청크 또는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작은 파일 조각으로 나눈 뒤 이것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으로는 표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애플사의 HTTP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어도브사의 HTTP 다이나믹 스트리밍과 MS의 실버라이트 스무트 스트리밍이 대표적인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세그먼트 파일을 인코딩할 때 암호화 옵션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었으며 하나의 비디오 파일에 대해 여러 가지 화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재생 도중에도 자유롭게 화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재생되어야 할 세그먼트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웹폭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웹폭 효율성과 보안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하여 클래스 강의 기능의 해당 방식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개의 스트리밍 방식을 간단히 비교한 표입니다. 먼저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와 어댑티브 HTTP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별도의 서버와 포트가 필요하지 않지만 RTSP, RTMP 방식의 경우 별도의 서버와 포트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이 방식만이 유일하게 실시간 중계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대역적 효율과 보안이 가장 훌륭한 방식은 어댑티브 HTTP 스트리밍 방식이며 비용은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이 가장 저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댑티브 HTTP 스트리밍 방식 중에 저희가 구현한 HTTP 라이브 스트리밍 HLS의 동작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S 방식의 경우 스트림 세그먼트라는 세그먼트 생성 도구를 사용하여 비디오 파일을 세그먼트로 인코딩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한 세그먼트에 화질, 암호화, 재생 순서 등의 정보를 저장한 매니페이스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바로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에 전송한 이유로는 바로 HLS 방식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무조건 요청이 들어와야지 그에 알맞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사용자 요청에 맞게 현재 재생해야 될 세그먼트와 동시에 바로 다음에 재생되어야 할 세그먼트를 서버에 동시 요청함으로써 비디오가 끊기지 않고 재생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에서의 통신 과정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사용자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비디오 파일 전체를 계속 다운로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여기서 바로 클라이언트 PC에 해당 비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취약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리스폰스 헤더를 보시면 컨텐트 랭스로 사용자가 얼마나 해당 비디오를 재생했는지 알 수 있으며 컨텐트 레인지로 전체 비디오 파일 중에 사용자가 어느 구간을 재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LS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통신 과정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와 달리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세그먼트만을 전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암호화 옵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PC에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복호화하지 않는 이상 재생할 수 없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 발표를 마치고 키노트 소개 및 후기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감자면조의 주장이자 클래스 검색과 클래스 강의 파트를 담당한 김지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회원관리와 공지사항을 담당하신 김태우 씨입니다. 다음으로 게시판 관리와 배송 관리를 담당하신 이한솔 씨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커뮤니티와 이벤트 파트를 담당하신 최하경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개설과 구매 파트를 담당하신 이태곤 씨입니다. 이제 후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정말 뜻깊은 6개월이었고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정말 조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6개월이 갔는데 처음에 이제 강사님께서 이제 존버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존버하니까 되긴 되네요 이제. 네. 그리고 너무 다들 수고 많았고 우리 조원들도 물론 수고 많았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다들 성공해서 나중에 또 연락도 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다들 진짜 정말 좋은 동기들과 좋은 교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 현업에 나가서도 이런 동기들 그리고 사수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들 감사했고 이제 취직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과정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를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강사님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진짜 행복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배우면서. 그래서 약간 학교를 다시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좀 정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님이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따라와라 해서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네, 좀 약간 아쉽기도 하고 뭐 좀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참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또 저희 조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제 새로운 경험을 아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얻어갈 것은 아무래도 좀 자신감을 얻어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6개월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제 끝낼 수 있었던 건 이제 역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이 따라준 것에 감사하고, 또 이제 나가서는 이제 동기들과 소식도 전하고 싶고, 또 나중에 비트캠프에 찾아왔을 때 또 강사님도 계속 계시길 열심히 할게. 네, 이상으로 개취미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